엄마, 이제 집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내 앞에 앉아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말이죠. 오늘도 이 글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이정의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집이 낯설다고 느꼈어요. 남편 박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5분 느리게 똑딱거리고 있었고, 이불 속에서는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 시계를 일부러 고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남편이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그날 오후 큰딸 소영이와 아들 상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따뜻한 재회를 기대했던 정혜 씨.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상우가 더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지금 시세가 6억 넘어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당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정혜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이곳이 순식간에 6억짜리 자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장례도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는 빨리 해야죠. 엄마 혼자 계시기도 위험하고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시면서 집값은 저희가 공평하게 나눠서. 정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공간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소영이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상우는 아예 엄마의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러 온 것 같았죠. 엄마, 말씀 안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잠깐. 정혜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겠다는 거니?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치매라도 오시면. 자식들의 말 한마디가 정혜 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자신마저 이 집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정혜 씨는 주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낡은 노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던 그 수첩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을 때 한 페이지에서 익숙한 글씨체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없어도 당신은 잘 해낼 거야. 우리 집 꼭 지켜.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혜 씨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의지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정혜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에게 닥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제 정말로 혼자서 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68세 정혜 할머니에게 닥친 이 위기,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자식들의 압박 속에서 정혜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정혜 할머니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녀가 내린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엄마는 몰라도 돼. 정혜 할머니가 우연히 본 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한 줄이 68세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자식들이 집을 팔겠다고 선언했던 그 충격적인 하루 이후, 정혜 할머니에게는 더욱 믿기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의 수첩을 발견한 지 사흘 후, 큰딸 소영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지난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죠? 천천히 얘기해봐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정혜 씨는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소영이는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도와주고 냉장고도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엌 식탁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띵동.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혜 씨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영 엄마는 몰라도 돼. 상속 정리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끼리만 진행하자. 엄마가 반대해도 방법은 있어. 정혜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설거지를 도와주던 딸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몰라도 돼. 그 6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소영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건 없으니까. 그 웃음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 할머니에게는 아직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희 언니가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주러 왔어요. 정혜 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경희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소영이랑 상우가 집을 팔겠다고 해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이제는 후견인 제도까지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경희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혜야, 그거 진짜 위험해. 한 번 후견인 지정되면. 왜요? 내 모든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거야. 통장 관리, 집 처분, 심지어 어디서 살지도 후견인이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정혜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희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 작년에 아들이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갔었어. 뭐라고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어머니, 대출 신청하신 거 맞나요? 하고. 그때서야 알았지. 내 집을 담보로 아들이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걸. 정혜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해서 막혔지. 하지만 만약 그때 걸리지 않았다면 내 집은 아들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을 거야.
경희 언니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정혜야, 너도 조심해. 요즘 자식들, 부모 재산에 대한 생각이 우리 때와 달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남편의 노란 수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맨 뒷장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한 거예요. 정혜야, 이 집을 담보로 절대 대출받지 마. 내가 당신 이름으로 다 바꿨어. 당신 인생을 위했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사 김영수 연락처 02-123-4567 모든 서류 보관 중.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뒀다는 걸 말이에요.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법무사님이신가요? 저는 박동철 씨 부인 이정혜입니다. 아, 이정혜님, 그동안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법무사와의 통화는 정혜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편분이 작년에 미리 오셔서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셨습니다. 집은 완전히 부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어떤 상속 분쟁도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후견인 제도, 그것도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부인께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정혜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정혜 씨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바깥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거기서 75세 김정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정혜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정혜 씨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정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자식들도 이제 성인인데 왜 엄마 인생까지 결정하려고 해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한 정혜 할머니. 이제 그녀 앞에는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혜 할머니는 자식들과 어떻게 맞설까요? 그리고 김정화 할머니가 제안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정혜 할머니의 놀라운 반격과 예상치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정혜 할머니를 응원해 주세요. 법무사님, 정말 확실한 거죠? 정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법적 보호장치가 정말 완벽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정혜님, 남편분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김영수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혜 씨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죠? 서류 더미 속에서 나온 건 단순한 진명의 변경 서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혜 씨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숨어 있었어요. 부인께서 모르시는 동안 남편분은 거의 2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법무사가 보여준 첫 번째 서류는 진명의 변경 신청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생명보험증서. 맞습니다. 남편분이 2년 전에 새로 가입하신 보험이에요. 수혜자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보험 금액은. 법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얼마예요? 2억입니다. 정혜 씨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몸으로도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서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 법무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떠난 남편 박동철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은 박동철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내 아내 이정혜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려 한다면 이 녹음을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집은 아내의 것이며 아내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정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해 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법무사님,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공증도 받아두셨어요. 만약 누군가 부인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정혜 씨는 남편의 노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한 페이지씩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그러다가 중간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야, 소영이와 상우가 집 이야기를 꺼내면 경로당 김정화 씨에게 물어봐. 그분이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김정화 언니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진 정혜 씨는 바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김정화 할머니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어요. 정화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정혜 씨가 남편의 메모 이야기를 꺼내자 정화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혜 씨, 사실 저도 남편분을 알고 있었어요. 네. 작년 여름이었나? 남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부탁 하나 하셨어요. 제가 없어지면 아내가 힘들어할 텐데 그때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혜 씨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혜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저희 경로당에서 시니어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정혜 씨도 함께 해요. 정화 할머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김철수 할아버지 집에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경로당에서 독거 노인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반찬 배달로 월 80만 원,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죠. 그 순간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건 단순히 집과 돈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정혜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상우랑 함께 갈게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났습니다. 더 단호하고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
와라. 나도 할 말이 있다. 정혜 씨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 씨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지켜준 이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오기 전에 정혜 씨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갈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혜 할머니의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혜 할머니는 거실에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노란 수첩과 법무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가 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혜님 댁 맞나요? 문을 열어보니 40대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희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김태훈, 박민수입니다. 소영님께서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정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오다니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 전문가와 함께 왔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소영이와 상우가 변호사들 뒤로 들어왔습니다. 2 사람의 표정은 전에 없이 단단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해야 해요.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엄마 상태로는 혼자 이 집에서 지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을 신청하면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자녀분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혜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희 언니가 경고했던 그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 집에 은밀한 부채가 있더라고요. 부채.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인 보증을 서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3억 원의 연대 보증 책임이 저희에게 넘어올 상황이에요.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보증을 섰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서 그 빚을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엄마 노후를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민수 변호사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미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정혜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해둔 상황에서 이런 큰 부채를 놓쳤을 리 없잖아요. 바로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수 법무사입니다. 정혜 씨의 법무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소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법무사야. 너희가 변호사를 데려왔으니 나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니? 김영수 법무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즉시 반박했습니다. 연대보증 얘기 말씀이신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훈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동철 님이 2년 전에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하셨어요. 여기 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은 채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김명수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동철 님은 채무 없음, 연대 보증 관계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나요? 소영이와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확인한 건데. 그렇다면 그 채권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당황하며 소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정혜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소영아, 상우야. 정혜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정혜 씨가 생전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3억 빚이 있다면서 왜 채권자 이름도 못 대는 거야? 김명수 법무사가 추가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년우견인 신청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요. 이정혜님처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소영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건 정혜 씨가 며칠 전 혼잣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웃기지 마라. 그때 김영수 법무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몰래 촬영은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입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가 천천히 일어나서 남편의 노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영아, 상우야.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 수첩을 펼쳐서 그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 꼭 지켜. 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모든 걸 준비해뒀어. 2년 동안 말이야. 정혜 씨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협박한다면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가격 전부를 사회에 다 기부할 거야. 한 푼도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라. 소영이와 상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도 생활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니까. 그날 68세 정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동안 연락이 뚝 끊긴 자식들을 기다리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소영이의 목소리였는데 전과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당하던 딸이 사과를 한다니요. 무슨 소리야? 엄마, 사실은 저희 집에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투자했던 코인이 폭락해서 2억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상우 형네도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정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재산을 노렸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엄마 집이라도 팔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기 너머로 소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혜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자식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소영아, 엄마한테 와라. 상우도 함께. 그날 오후 자식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우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했어요.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혜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정혜 씨가 두 자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첫째, 다시는 엄마 재산에 손대려고 생각하지 마라. 둘째,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셋째, 정혜 씨가 잠시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마라. 엄마가 하시는 일이요? 그때 정혜 씨는 자식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시작할 거야. 네. 김정아 언니랑 함께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만들 거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배달, 안부 확인, 병원 동행 서비스 말이야. 소영이와 상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68세에 창업을 하신다고요? 왜? 안 될 거 있나?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도전해 보려고. 정혜 씨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경로당에서 10명이 동참하기로 했어.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거야. 다음 날 정혜 씨는 정말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나타난 정혜 할머니는 시니어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할머니, 정말 창업하실 거예요? 공무원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일주일 후 정혜 할머니의 실버케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화 할머니를 포함해서 어르신 12명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었어요. 하는 일은 간단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반찬 배달, 청소 서비스, 병원 동행, 안부 확인, 심지어 아이 돌봄까지. 정혜 언니, 주문이 벌써 30건이나 들어왔어요. 김정화 할머니가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젊은 직장맘들이 우리 서비스를 정말 좋아하네요. 믿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해주시니까 안심된다고 해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정혜 할머니의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뉴스가 나간 거예요. 68세의 창업에 도전한 이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정혜 할머니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다뤘어요. 그 뉴스를 본 후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정혜 씨처럼 시작해보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협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정혜 할머니는 전국 5개 도시에서 벤치마킹 강의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없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나요? 경험과 신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강의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혜 씨를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영이와 상우가 앉아서 뭔가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엄마, 저희도 도와드리려고요. 상우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이랑 회계 정리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소영이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엄마 응원단이 되겠습니다. 6개월 후 정혜 할머니의 협동조합은 직원 50명의 월 매출 3천만 원을 기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혜 할머니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화 언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내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해.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지켜준 이 집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우리 집도 지켰고, 자식들도 변했고, 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68세, 전혀 늦지 않았어. 1년 후, 정혜 할머니는 시니어 창업 멘토로서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이 지켜준 그 집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정혜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동영상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